강지원 변호사가 함께하는 퇴근길의 유쾌한 한판 승부.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뉴스 정면 승부 3부입니다. 오늘 금요시사 퀴즈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요. 화재부터 구조 재난 신고 응급 의료까지 1분 1초가 급한 상황에서 떠오르는 이 번호는 무엇일까요?가 퀴즈입니다. 주관식입니다. 떠오르는 세 자리 숫자의 정답 적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답 주신 분 중에서 10분을 추첨해서 뮤지컬 버니 앤 클라이드 티켓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6월 11일 수요일 저녁 8시 공연입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청취자 여러분들께 이런 질문을 드렸었죠.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인사 영남권에 편중된 인사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0691번님.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이 어디 지역인지 논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걸 따지는 자체가 지역 감정을 부추기는 게 되기 때문이에요. 라고 적어주셨고요. 2152님께서는 지극히 편중된 인사가 맞다고 봅니다. 좀 더 객관적이고 지역 안배가 된 인사가 필요합니다. 최악의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군요. 네, 많은 분들이 의견 보내주시고 계시는데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을 이용해 주시거나 YTN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은 게시판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내주신 분 중 추첨을 해서 정통시사주간지 주간경향 정기 구독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부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결혼할 때도 흑순대, 사랑할 때도 흑순대. 아기 잠자리 피톤치드로 상쾌하게, 산소로 건강하게. 산소가 나오는 흑표 흑침대. 사랑해요. 흑표 흑침대. 네, 뉴스 정면 승부 3부 스포츠 소식부터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소식부터 알아보죠. 인천 아시안게임에 북한이 참가하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9월 인천에서 열리는 제17회 아시안게임에 선수를 보내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북한이 참가 의사를 밝히면서요. 인천 아시안게임은 아시아올림픽 평일 OCA 회원국인 45개 국가가 모두 참가하는 대회가 됐습니다. 북한은 최근에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부터 2006년 도하 또 2010년 광저우까지 최근 열리는 아시안게임에 모두 참가를 했습니다. 북한은 일단 선수단 참가는 공식 발표는 했지만요. 네. 과거의 부산 아시안게임이나 2003년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 때처럼 응원단까지 추가로 파견할지는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인천 아시안게임 참가를 결정한 것은 이 김정은 체제의 스포츠 중시 정책 중에 하나가 아니냐 이런 풀이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신수 선수 이야기 좀 해주시죠. 이틀 연속 홈런을 쳤네요. 예, 텍사스의 추신수 선수가요. 오늘 열린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3번 타자 좌익수로 선발 출전을 했고요. 네. 3타수 1안타, 볼넷 2개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이제 2개 연속 이틀 연속 홈런 기록을 했는데요. 텍사스가 5대0으로 앞선 4회 1사 1루에서 추신수가 상대 좌완 로비 레이의 직구를 좌월 투런 홈런으로 연결했습니다. 어제 시애틀전에서 솔로 홈런이었고요. 오늘은 이제 투런 홈런이 됐는데 시즌 6호 홈런입니다. 추신수가 현재 텍사스에서 가장 많은 홈런을 기록 중이고요. 네. 타율은 3할 1푼 그대로 유지를 했고 출루율은 오늘 이제 볼넷 2개까지 기록을 하면서 4할 3푼 6리로 조금 올랐습니다. 텍사스가 9대2로 대승을 했는데요. 미국의 ESPN이 오늘 추신수를 텍사스에서 이 주목할 선수로 꼽으면서 주로 추신수를 출루율 높은 선수로만 언급을 하지만 현재 텍사스 라인업에서 장타를 가장 많이 칠 수 있는 선수다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여자 축구 대표팀이 호주에
했네요. 네, 조금 아쉬운 소식인데요. 예. 이 한국이 어젯밤에 베트남 호치민에서 열린 여자 아시안컵 준결승에서 호주를 만났는데 1대2로 졌습니다. 우승이라는 목표 달성은 좀 실패했지만 대회 5위에까지 주어지는 내년 캐나다 여자 월드컵 본선 진출권은 무난하게 따내면서 이제 12년 만에 월드컵 본선 무대 여자 축구도 가게 됐고요. 호주전에서는 뭐 한국이 시작과 거의 동시에 이제 선제골을 호주한테 내주면서 어렵게 출발은 했지만 5분 뒤에 김나래가 얻은 페널티킥을 박은선이 성공시키면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박은선 선수 이번 대회 6골 기록하게 됐고요. 후반 31분에 호주 추가골이 들어가면서 좀 아쉽게 패배를 했는데 한국 팀으로서는 이 공격수 지소연 선수가 조별 예선까지만 참가하고 소속팀이 여자 첼시 레이디스 팀으로 돌아간 그 빈자리가 굉장히 아쉬웠고요. 일요일에 열리는 3, 4위전에서 한국이 이제 중국과 만나서 3위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겠군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일간스포츠의 이은경 기자였습니다. 네, 지금 시각은 7시 17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죠. 박화영 캐스터입니다. 네, 금요일 저녁이라 많이 어렵습니다. 고속도로, 간선도로뿐만 아니라 지선도로도 많이 밀리는데요. 종로에서 신설동 쪽으로 4가에서 신설동까지 밀려 있고요. 세종로 쪽으로는 신설동에서 동묘 앞, 종로 3가에서 1가 쪽으로 꽉 막혀 있습니다. 통일로 서대문에서 홍제 삼거리 쪽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 연신내역 쪽으로도 차량들 속도 내기가 어렵고요. 강남에서는 사평대로 사평 지하차도에서 3호 가든 사이 발생한 사고, 끝차로 에서 처리 작업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부순환로 통해서 공항 가는 길 양재 전화국 입구에서 우면 삼거리, 사당 고가에서 서울대 입구, 관악우체국에서 신림역, 구로 나들목에서 신월 나들목까지 많이 밀려 있고요. 반대 방면으로도 화곡로 입구에서 신월 사거리, 신월 나들목 일대나 구로 전화국 지나는데 답답한 흐름이 이어집니다. 강변북로 일산과 구리 사이 오가는데 성산대교와 한남대교 사이 양방향으로 꽉 막혀 있고요. 분당 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도 장지 이전부터 탄천 1교까지 밀리고 서부간선도로 양방향으로 꽉 막혀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제 소식입니다. 머니투데이의 김태훈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 1분기 그 가계의 소득 지출이 모두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네요. 네, 올해 1분기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은 440만 3천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증가했습니다. 물가를 반영한 실질 소득 증가율도 큰 폭으로 늘면서 3.9%를 기록을 했는데 작년 3분기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소비 지출은 265만 4천 원으로 4.4% 늘었습니다. 5분기째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재작년 1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입니다. 최근 고용 호조로 인해서 근로소득이 크게 늘어나면서 가계소득이 증가했고 또 소비심리 호조로 가계 씀씀이가 커졌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분석입니다. 이와 함께 소득 분배도 개선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소득 불평등 수준을 보여주는 지니 개수가 지난해 0.302를 기록해서 2006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그랬군요. 그런데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이 정수기에 대한 소비자 평가가 진행된다고요? 네, 최근에 렌탈 정수기 이용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예. 코웨이와 성운 아이스, 쿠쿠전자 등 9개 업체 제품 16종에 대해서 소비자의 평가가 진행이 됩니다. 사전 정보 제공과 물의 품질, 안전성, 관리자 성실도 등 6개 평가 항목에 대해서 이루어집니다. 오늘부터 1년 동안 스마트 컨슈머 홈페이지에서 평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렌탈 정수기 관련 소비자 피해 신고가 워낙 많이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2년에 6,200건으로 집계된 소비자 상담이 2013년에는 7,540건, 2014년 1분기에는 1,900건으로 총 15,000건을 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 이야기인데요. 작년보다 4단계나 떨어져가지고 이 일본이나 중국에게 모두 뒤졌네요. 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 평가한 2014년 세계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작년보다 4계단 밀려나면서 60개국 중 26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경제성과와 인프라는 22와 19위로 전년도 수준을 유지했지만 정부와 기업의 효율성 순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정부의 효율성은 관세 장벽과 조세 회피 등이 약점으로 작용하면서 2010년 이후 최저 수준인 26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또 기업 효율성도 회계 감사가 60개국 중 꼴찌 수준을 기록하는 등 39위까지 떨어졌습니다. 한편 미국과 스위스가 2년 연속과 경쟁력 1, 2위를 차지했고 싱가포르와 홍콩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일본은 24위에서 21위로 올라서 우리나라를 역전했고 중국은 21위에서 24위로 밀렸지만 역시 우리나라보다 앞섰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였습니다. 4년마다 전 세계가 축구로 뜨거워진다. K5도 출시 4주년. 그럼 뭐 특별한 거 없나? 있다. K5 출시 4주년 기념 1.4% 할부 프로모션. 세계가 인정한 디자인과 성능 모두가 누리시라고. K5 할부 금리가 1.4%. 1588-5330 또는 기아자동차 전시장으로 문의하세요. 현대캐피탈 신차 할부 일반형 36개월 이하 선수율 15% 이상 연체금리 24% 중도 차만 수수료 1.5에서 3% 5월 출고분에 한해 적용. 홈페이지 상품 설명 및 약관 참조.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네, 말씀드리는 순간 대한항공 선수 로페스로 단독 찬스를 맞습니다. 네, 바로 슈터나요 슛! 골이에요! 브라질까지 환상적인 슛이네요. 대한항공 상파울로 주 5회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네, 94.5 YTN 뉴스 FM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 4부에서는 한전의 정치권을 살펴보는 시간이죠.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세 남자의 정치 수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양정대 기자, 하호영 기자 두 분 기자가 나옵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김대리. 자네 아버님 입원하셨다면서? 네. 요즘 아내가 병원에서 아버님 돌보느라 힘들어해요. 아니, 이 사람이 아직도 포괄 간호 서비스를 모르나? 보호자가 곁에 있지 않아도 간병인을 따로 구하지 않아도 병원의 간호 인력이 환자의 회복을 도와드리는 포괄 간호 서비스. 간병 부담은 줄어들고 입원 서비스의 질은 올라가고. 포괄 간호 서비스 병원.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4부입니다. 오늘 금요 시사 퀴즈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화재부터 조난, 구조, 재난신고, 응급의료까지 1분 1초가 급한 상황에서 떠오르는 이 번호는 무엇일까? 가 퀴즈였죠. 떠오르는 세 자리 숫자의 정답 적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10분을 추첨해서 뮤지컬 보니 앤 클라이드 티켓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서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이 이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인사, 영남권의 편중된 인사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었는데요. 아직 의견 보내주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 아니면 YTN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주신 분 중에서 한 분 추첨해서 정통시사 주간지 주간경향 정기 구독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부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이모와 지아가 함께 부르는 캠핑장 에티켓송. 옆 텐트와 반갑게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떠날 때는 깨끗이 참 잘했어요 최고 코베아와 함께 하세요 캠핑 에티켓 코코코베아. 지금 휘센을 켜보세요. 그리고 크게 숨을 쉬어보세요. 차갑게 불어오는 빠르고 힘센 바람이 당신을 알래스카의 자연으로 데려다줍니다. 이 시원한 느낌 그대로 LG 휘센.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세 남자의 정치 수다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정치권의 뒷이야기 살펴보는 시간이죠. 네, 여당과 야당 총행부진하면서 정치권 이슈를 찾아내는 두 분입니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한겨레신문의 하어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우리 정치권에 하시고 싶으신 말씀들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편하게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네.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분 기자분들께서는 한 분은 이제 여당, 한 분은 야당을 출입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이번 주 되게 바쁘셨나요? 이번 주는 이제 본격적인 선거 운동도 시작이 됐고요. 예. 또 뭐 인적 쇄신 관련해서 뭐 진행도 되고 있고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좀 바빠진 한 주였습니다. 좀 바쁘셨어요? 기사 쓰시고 저거 뭐 처리하고 하는데 바쁘셨어요? 네, 지금도 좀 전에 기사 쓰고. 양정대 기자, 하어영 기자께서는요? 22일로 본격적인 그 선거가 시작돼서요. 네. 그 첫날 스케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 현장에 가서 보느라고요. 예, 현장을 좀 다녔죠, 지난주에는요. 네. 그러니까 후보들 쫓아다니면서 이제 보셨다 이 말씀 아니십니까? 네네네. 자, 기자분들도 바쁘시겠네요. 졸졸졸 따라다니시려면. 뭐 그렇죠. 네. 그러시군요. 근데 오늘 말이죠. 제가 이제 뉴스에서 봤는데 그 국회 윤리 무슨 위원회인가 뭐 있나 봐요. 네. 그런데 거기에서 국회의원들이 그 체육단체장들을 겸직하고 있나 봅니다. 네, 많이들 하고 있죠. 네, 많이들 하고 있대요. 그런데 그걸 다 이제 금지하도록 하고 한 100여 명의 국회의원들에게 통보를 했다. 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기사를 보고는 되게 기뻤거든요. 그렇게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일단 뭐 저희도 느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좀 웃기는 이야기지만 제가 전에부터 주장한 게 있습니다. 법을 하나 만들자. 뭐냐. 국회의원 딴짓 금지법. 딴짓이요? 딴짓 금지법. 이런 걸 만들자. 학생이 수업 시간에 공부해야지 하고 딴 데 나가서 놀고 그러면 됩니까? 그런 얘기 하면은 국회의원이 학생이냐라고 하시겠지만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앉아가지고서 뭐 좀 법안도 만들고 정책도 연구하고 그래야지. 체육단체장이라고 해서 거기 가서 행사에 참여하고 거기 가서 회의에 참여하고 참석하고 왔다 갔다 하면 국회의원은 언제 봅니까? 그래서 이건 다 싹 금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들 안 보시나요? 기자님들께서는? 뭐 대체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두 가지 정도 좀 다른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하나는 이 법 만든다는 게 사실 많은 이해관계 또 이익단체의 요구들 이런 것들을 조정하고 통합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일단 많은 좀 활동들이 기본적으로 좀 필요하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말씀하셨던 대로 국회에 앉아서만 그 법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 일단 많은 뭐 외부 활동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체육단체장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 이제 그 국회의장 자문기구에서 24명이라 그럽니다. 현재 체육단체장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이. 그런데 사실은 비인기 종목 같은 경우에 그나마 이 국회의원이 이 단체장을 맡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국회에서 뭐 예산을 심의하거나 이런 데서 이제 좀 더 유리하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뭐 그 비인기 종목의 활성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좀 이해관계가 맞는 측면도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도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게 좀 분명하게 구분은 되어야 하는 것이 공익 목적의 명예직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조금 구분이 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그 문대성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제올림픽위원회 선수위원 겸직하고 있고요. 뭐 아시다시피 이제 예전에 그 정몽준 전 의원이
대한축구협회장이나 국제축구연맹 부회장 겸직 허용한 이런 문제들 따져봤을 때 뭐 좀 더 자세히 따져봐서 특히나 이 공익 목적 관련돼서는 좀 고려가 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저는 반대하는데요. 아니 딴짓을 하지 말라 이거예요. 네. 왜냐하면 저 외부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특정 단체의 장로를 하잖아요. 그럼 그 특정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뛰게 돼 있습니다. 왜 국회의원들을 모시다가 협회장 시키고 왜 단체장 부탁하겠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뛰어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 청탁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특정 이해관계의 대변인 노릇을 좀 심하게 말하면 나팔수 노릇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측면들이 안 된다. 저는 안 된다. 네. 다 그만둬라. 좀 그런 주장하는데요. 물론 영리를 목적하는 것은 뭐 우선적으로 안 되는 거고 네네. 비영리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그 거리를 두고 여러 가지 다방면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정책을 만들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네. 제가 너무 세게 얘기했나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이죠. 국회의장이 사실상 정해졌는데, 그러니까 여당에서 국회의장을 선출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사실상 국회의장이 되는 거죠. 다수당이니까. 그렇죠. 정의화 의원이 됐는데, 이거 예상 밖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국회의장 후보로 나섰던 사람이 두 사람이었습니다. 네, 황우여. 예, 이제 얼마 전까지 전 대표였죠. 네. 네. 황우여 전 대표하고 이제 정의화 의원은 지금 현재 국회 부의장이고요. 네. 이 두 사람의 대결에서 이렇게 이제 소속 의원들이 오늘 의원총회에서 이제 투표로 이제 선출을 했는데요. 당초에는 두 사람이 좀 박빙일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예상이 그렇게 나왔었죠. 예. 그런데 황우여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른바 친박계 의원이고요. 정의화 부의장 같은 경우는 이제 비주류 의원인데 네. 이 비주류 의원인 정의화 의원이 147명이 오늘 투표를 했는데요. 예. 101표를 얻었습니다. 와, 많이 얻었네요. 그러니까 46표밖에 황우여 전 대표가 못 얻었는데요. 절반 이상이네요. 그죠? 그렇죠. 더블 스코어 이상 압승을 거둔 거죠. 네. 이걸 두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는데 예. 가장 큰 거는 그거 같습니다. 지금 작년 이제 박근혜 정부 출범 후에 당이 사실 청와대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면서 제 역할 못한다. 이 관리형 대표인 황우여 대표가 좀 너무 무기력했다. 이런 지적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네. 이게 이제 당내 초대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그런 공감대가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투표 결과 그것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인 것 같습니다. 다들 놀랬겠네요. 제가 오늘 그 자리에 있었는데요. 예. 기자들도 쳐다보던 기자들도 놀랐는데 딱 그 표결 그 자리에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의원들의 표정도 아니 이런 정도였어 이런 표정이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양정재 기자 말씀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부의장은 또 한 사람이 됐죠. 네네. 부의장은 이제 여당 1명, 야당 1명이죠. 야당 쪽 그 부의장 얘기도 예. 26일 날 의원총회를 열어서요. 이제 그때 선출합니다. 이미경 의원, 이석현 의원, 김성곤 의원 중심으로요. 5의원이 이렇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총리에 안대희 전 대법관을 내정을 했는데 여야의 아주 그 평가가 상반돼요. 우선 여당 쪽 반응은 어땠나요, 양정대 기자? 일단 여당 쪽에서는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세월호 참사 이후에 얼마 전에 대국민 담화를 하면서 앞으로의 전국 운영과 관련해서 이 공무원 사회의 이 전반적인 개혁, 이걸 통한 국가 대개조 이런 방향을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비춰서 보면 굉장히 적절하고 가장 적임자다 이런 게 이제 대체적인 평가고요. 네. 그거 관련해서 이제 안대희 전 대법관이 사실 예전에 대검 중수부장 하면서 이런저런 대선 자금 수사도 했었고요. 한때 국민검사 이런 별칭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이 안대희 전 대법관이 후임 총리가 되면서 아무래도 좀 국민적인 관심 이런 것들도 훨씬 좀 좋은 여론 속에서 이렇게 갈 수 있을 거다 이런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야당 쪽의 반응이고요. 근데 야당 쪽은 어떻습니까? 연기죠. 예, 저도 지금 같이 수다니까요. 좀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총리를 누군가가 해야 하는데 책임형, 분권형 지금 현재 그런 강한 총리를 가 맞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지금 이 세월호 참사에서 국민들의 좀 아픈 마음을 좀 달래줄 통합형 그리고 어쨌거나 이 분열된 상태를 통합할 통합형 총리가 맞느냐
라는 그런 고민 끝에 사실은 전자 책임형 강한 총리를 택한 것 같거든요. 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출신이 국무총리에 내정된 점, 그리고 김기춘 비서실장이 물러나지 않는 점, 그리고 이번 안대희 이 총리 내정자가 사실 검찰 시절의 15년 후배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총장 시절에 특수부 말단검사여서 이 정말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김기춘 비서실장 물러나지 않는 것, 그리고 좀 더 통합형 총리를 가져가지 않은 것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좀 야당은 지금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네. 네. 조금 전에 그 보도에 나오는 걸 보니까 박영선 원내대표는 김기춘 체제의 강호다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말이죠. 지금 이런 현상이 생겨났습니다. 국회의장 PK, 국무총리 PK, 대법원장 PK. 맞습니까? 네, 3부 요인이 다 그렇죠. 그렇답니다. 그래 청와대 비서실장, 경호실장 PK, 또 행정부에서 또 요직인 감사원장도 PK, 검찰총장도 PK 그렇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이제 정치자 의견들도 저희들이 듣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 어떻게 봐야 되나요? 기자 입장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양정대 기자? 이게 이제 정치적 의미가 굉장히 큰 것 같은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제 등장한 이후에 사실은 PK가 이 PK 지역 인사들이 뭐 사정기관장을 독식한다 이런 논란들이 한번 크게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 얘기가 사실은 어제 이제 안대희 전 대법관이 총리로 지명된 게 어제인데 이 PK 독식 논란이 오늘 벌어진 건 바로 이제 정의화 의원이 오늘 국회의장에 이제 사실상 내정이 된 것 때문인데요. 네. 사실 의원들이 투표에서 결정된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뭐 특정한 게 정치적인 의도가 개입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문제인데도 오늘 PK 독식 논란이 다시 한번 제기된 건 아까 하의영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김기춘 비서실장의 유임이라는 문제가 정말 그 어제 안대희 전 대법관을 총리로 지명한 것만큼이나 이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그런 방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기춘 비서실장을 박근혜 대통령이 이 그대로 유지를 한다는 거는 결국은 지금까지의 국정운영 기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앞으로도 그대로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좀 보인 것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야당이 서로 반발을 하는 거고요. 이런저런 비판의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하의영 기자. 사실 야당의 속내를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요. 속내도 살펴보셨습니까? 예, 뭐 보도에도 일부 나왔습니다만 사실 그러니까 안대희 총리 내정자의 이미지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사실 이번 이 국면을 돌파할 만큼의 말하자면 국민검사라도 좀 불렸고요. 강직한 느낌이 좀 있고요. 또 남재준 원장하고 김장수 실장 사퇴까지 묶어서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는 선거에 좀 영향을 줄 만큼 주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PK라는 말을 꺼낼 수 없을 정도로 사실 이번 인사는 좀 파격적이지 않았나 이런 좀 다른 판단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PK하고 좀 더 연관지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저는 이제 인력풀의 문제가 그대로 드러났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오늘 황우여 대표가 국회의장으로 사실상 결정이 됐다면 사실 또 다른 상황이잖아요.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면 PK의 문제가 아니고 청와대와 주요 행정요직을 군과 법률가들이 장악하게 되는 뭐 이런 상황도 좀 벌어지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저 문자로 여러분들 의견을 보내주시고 계시는데요. 예스로 보내주신 분입니다. 6841님. 저는 호남 출신이지만 지금은 지역 안배를 얘기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총리가 진정 국정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입니다. 라고 적어주셨고요. 또 역시 예스로 보내주셨는데 6862님. 안대희 국무총리 신뢰 갑니다. 무조건 반대 아닌 반대로만 가는 지금의 야당은 각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대희 국무총리 지명자도 태어나기만 경남이지 서울사람입니다. 제발 지역 좀 따지지 맙시다. 이렇게 적으신 분도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1174님께서는 총리는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 아닌가요? 깨끗한 이미지의 법조인을 앉히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원래도 그랬지만 볼수록 답답한 대한민국이네요. 이렇게 적어 주셨습니다. 각양각색의 의견들을 가지고
있으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안대희 전 대법관 총리 지명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양정대 기자. 아까 처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공식적으로 지금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입장을 말씀드린 거고요. 네. 실제로 새누리당 의원들 좀 개별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요. 네. 아까 하의영 기자가 지적했듯이 지금 야권에서 김기춘 비서실장의 유임 문제에 대해서 네. 굉장히 좀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그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꽤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오늘 그게 사실은 이제 정의화 국회의장 후보에 대한 좀 이른바 몰표 현상 뭐 이렇게 나타난 하나의 측면일 수도 있다. 아, 이번에 이제 정의화 씨를 이제 소위 비박계라고 하는 정의화 그렇죠. 씨를 지지한 데는 그런 배경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거군요. 예, 예. 네. 제가 한 가지만 더 네. 말씀을 드리면요. 그 지역 안배가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제 지역 정서에 따라서 각 지역을 배분하는 문제가 국민 정서 이전에 그 조직의 문제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행정부라든가 아니면 뭐 행정부 안에도 사정기관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 안에서 특정 지역이 이 어떤 라인을 형성하게 된다든가 파벌을 형성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사실은 좀 지역 안배가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생각했던 그 국민 정서나 지역 정서 이전에 사실 실무적인 차원에서도 이것이 고려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김기춘 비서실장의 유임이 네. 아까 하의영 기자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많은 청취자분들이 이제 안대희 전 대법관의 총리 지명에 대해서 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안대희 전 대법관 정도의 청렴 또 강직 이런 분이면 이 국정을 통할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건데요. 네. 이게 이제 그 행정부를 이제 통할하는 기능이 총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이게 정치적인 행위를 연결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점에서 보면 이 청와대의 의중 이런 것들이 과도하게 작용해온 이전의 관례에 비춰서 이 김기춘 비서실장이 이 건재하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좀 뭐랄까요, 이 긴장의 요소가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김기춘 비서실장의 유임 문제가 또 다른 쟁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정치권에서는 김기춘 실장의 유임 문제가 이렇게 제일 큰 이슈로 부각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아, 그렇습니까? 네. 네. 0171님 문자로 보내주셨네. 두 분 기자님과 강지원 변호사님의 속 시원 옳은 소리 매주 잘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허튼 소리는 없이 사실과 공정한 판단으로 좋은 방송을 부탁드립니다. 평생 열심히 듣겠습니다. 라고 적어 주셨습니다. 예. 허튼 소리는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사실과 공정한 판단으로 좋은 방송을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8819님께서는 하 기자님, 매주 열심히 듣고 있는 하 기자님 팬인데요. 아무리 봐도 이번 총리 인선은 흠잡기 힘들 것 같은데 야당 분위기는 어때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답변하신 것 같고요. 5154님께서는 지역 편중 인사보다는 이번에도 수첩 인사를 못 벗어나는 게 더 문제입니다. 라고 적어 주셨습니다. 0712님께서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새로운 인물들이 속속 나라 일을 맡게 되나요? 사람이 바뀌는 만큼 일하는 모습도 바뀌를 기대해 봅니다. 라고 기대도 보내주셨습니다. 의견 보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춘 실장이 왕 실장으로 불린다면서요? 맞습니까? 기춘대원군이라고도 기춘대원군이라면서요? 기춘대원군이 무슨 뜻입니까? 예전에 흥선대원군 있었지 않습니까? 아, 예. 흥선대원군. 예, 대원군을 따서. 거기에 빗댄 거겠죠. 아, 네. 그렇군요. 네. 이번 이제 선거가 지금 이제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 여당 막론하고 이렇게 취재를 나가신다면은 이제 후보들 따라다니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먼저 야당 후보 좀 따라다녀 보시니까 좀 어떻든가요? 확실히 조용한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현장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안전시설 점검이라든가 쟁점이 되는 그런 현장을 방문하는 것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네. 예전 같으면 그 유세차에서 노래도 나오고 마이크로 그 연설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치어리더들 같은 그렇죠. 네. 예, 그런 모습들은 좀 없어졌고요. 네. 저희들이 보기에도 좀 긍정적인 부분은 그런 과정에서 사실 정책과 관련된 토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부 이루어지면서 네. 그런 쪽으로 좀 방향이 가고 있는 것은 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양정대 기자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하의영 기자 지금 얘기한 거하고 비슷한데요. 대체로 지금 변호사님이 매번 강조하시는 것처럼 이 정책 선거가 돼야 한다는 말씀, 그것에 어떻게 보면 자의가 아니지만 네. 좀 그런 쪽으로 가는 측면이 좀 있어 보입니다. 지금 이번 주에 지금 가장 뜨거운 쟁점이었다고 하면
사실은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경기지사 후보죠. 김진표 후보가 그 보육교사들을 이제 준 공무원화 시키겠다. 이 문제 가지고 지금 새누리당의 연일 이 예산 문제 또 공무원 뭐 인원 증원 문제 이런 거 가지고 지금 문제를 삼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건강한 토론 측면에서 보면 좀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제주도지사 출마한 원희룡 후보 또 서울의 박원순 후보 또 이제 몇몇 분들이 이 몇몇 후보자들이 이제 유세차를 돌리지 않겠다 이렇게 처음에도 치고 나왔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현재 분위기도 좀 그렇고 이거 뭐 돈 안 드는 선거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유세차 돌리지 않는 거 처음 주장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강지원 예. 제가 한번 모범을 한번 보여드렸었죠. 유세차 좀 또 돌리지 말고 그 소리 빽빽 지르고 다니지 말고 그거 또 마이크 대고 그리고 떠들고 다니면 정말 시끄럽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거 보고 찍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데 이제 하여튼 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이 저 세월호 사고가 아니었다 해도 앞으로도 계속 이런 정착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 선거가 돼야 되겠는데 정책 토론은 참 이게 좀 깊이 있게 우리 유권자들에게 전달되지 않는 것이 참 안타까운데 우리 언론에서 좀 더 많이 그 페이지를 좀 활용하면 안 됩니까? 실제로 지금 현재 페이지들은 좀 많이 할애하고 많이 하는 편이니까 지금보다 많이 늘긴 늘은 것 같아요. 한국일보에서도 지금 최근까지 그 정책 관련된 지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지금 인물 탐구를 하는데요. 그것이 인물 탐구가 그 정책 중심으로 좀 이렇게 대결하는 특히 이제 어제 경기지사 같은 경우는 보육 교사 관련돼서 좀 지면을 많이 할애했거든요. 그 비교표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쪽에다 얼굴 하나 붙이고 이쪽에다 얼굴 하나 붙이고 짝이 그렇게 하셨더군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토론을 좀 재밌게 즐기는 문화가 좀 정착이 되면 그게 좀 더 후보들도 좀 신경을 쓰고요. 그러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그 한국분은 어떻습니까? 지면 많이 할애합니까? 저희는 지금 거의 매일같이 한 개면씩을 각 광역단체별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정말 이 정책이 워낙 광범위하고 또 그 사실 소요 예산이나 또 실행 가능한지 뭐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본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전문가들이 달라붙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한 시민단체하고 거기 이제 계신 교수님들 한 20분하고 같이 지금 공동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많은 분들이 오히려 이 여야 이렇게 싸움질을 하는 그런 기사보다 이것에 대한 좀 피드백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꽤 있어서 저희로서는 뭐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늦었어요. 이제 뭐 신메시를 남겨. 이번에 맞아요. 그 후보도 너무 늦게 확정이 되고 있어가지고. 그 한국 매니페스토 시점보고 사무총장이 어제 우리 프로에 나오셨었는데요. 도대체 지금까지도 공약을 안 내놓는 후보입니다. 정식 등록을 해놓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안 내놓는 그 후보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무슨 배짱으로 나오는지 모르죠. 그런 부분은 다 떨어뜨려야 됩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8198님, 여당과 야당의 이야기를 가감없이 들려주시는 두 분 기자님의 코너 매주 기다리는 애청자입니다. 기춘대원군이라니. 이번 주도 통탄할 만한 사실을 말씀해 주셔서 다시 한번 나라 일을 걱정하게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9077님, 조용하게 선거를 하는 것은 좋지만 크게 떠들어대지는 않으니 일부러 챙겨보지 않으면 공약이 무엇인지 누가 나오는지 잘 모르겠다는 단점도 있더군요. 정말 옳으신 말씀이죠. 네, 그렇죠. 누가 정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 사람의 도대체가 공약이 뭔지를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이게 무슨 선거입니까? 대한민국 선거 이래도 됩니까? 네? 그 뭐 저희가 그러는 것도 사실 이제 후보 간의 그 경쟁이 치열해지면 그 음해성 발언들이 나오면서 지저분한 느낌도 드는데요. 또 다르게 보면 정책 검증이나 인물 검증을 통해서 사실 화제가 되고 관심을 갖는 그런 측면도 있어서요. 약간 어떤 보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도요. 명정대 기자. 매주 변호사님한테 이렇게 야단을 한 번씩 만나는. 아니, 그게 아닙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 뭐 하우영 기자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선거 분위기 자체가 사실은 세월호 참사 때문에 각 당이 모든 정당들이 좀 늦게 출발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정책 공약에 대한 문제가 2010년 지방선거 때 보면 사실은 그 무상급식 문제로 해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좀 단일한 좀 이슈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안전 문제라고는 하지만 이게 각 이 지역별로 단위별로 이렇게 너무나 천차만별이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일관된 맥을 갖고 갈
가게 만드는 건 또 언론의 역할 중에 하나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정당을 가지신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중앙당의 공약, 그래서 큰 이제 예를 들면 보수, 진보 여러 가지 이제 그 이념적인 그런 것들 포함을 해서 큰 정책이 있고요. 근데 이번 선거는 지방선거입니다. 그래서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정책을 볼 때 그 지역 공약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살림을 잘할 수 있는 일꾼을 뽑는 선거로 보아야지 이걸 중앙의 정쟁에 휩쓸려 말려 가서는 이 지방선거는 또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전국 단위의 선거가 아니라 지방의 그 일꾼을 뽑을 수 있는 그런 선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희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두 분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일보의 양정대 기자님, 한겨레신문의 하의영 기자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구의 미래는 슈퍼히어로가 지키고 가족의 행복은 쉐보레가 지켜줄게요. 쉐보레 러브 패밀리 페스티벌 스파클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올란도 최대 3년 1.9%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00만 원 할인. 올해도 쉐보레만 믿으세요. 홈페이지 참조 5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탄 산음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이슬 맛보리 맥콜. 미세먼지 많은 날엔 깨끗하게 쿠쿠 청정. 비 오는 날엔 산뜻하게 쿠쿠 제습. 공기청정기와 제습기가 만나 1년 내내 쿠쿠 하이브리드 365. 지구의 미래는 슈퍼히어로가 지키고 가족의 행복은 쉐보레가 지켜줄게요. 쉐보레 러브 패밀리 페스티벌 스파클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올란도 최대 3년 1.9%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00만 원 할인. 올해도 쉐보레만 믿으세요. 홈페이지 참조 5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금요시사 퀴즈는 화재부터 구조, 재난신고, 응급 의료까지 1분 1초가 급한 상황에서 떠오른 이 번호 무엇일까였는데요. 잘 아시죠? 1199였습니다. 당첨자 10분께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이런 질문을 드렸었죠.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인사 영남권의 편중된 인사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었는데요. 많은 의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0691번님께 주간경향 구독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프로듀서 신아람, 기술감독 장미진, 안홍진, 작가 황순명, 강예원, 그리고 진행의 강지훈이었습니다. 5월 23일 금요일 강조의 뉴스 정면 승부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